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고, 특히 이제 이 현빈 씨하고 손혜진 씨 이 신혼부부,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저랑 평소에 좀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급히 연락이 오셨어요. 선생님 영상 보니까, 이 현빈 씨랑 손혜진 씨 이 신혼부부 커플이 앞으로 몇 년간 운이 별로 안 좋게 흘러간다고 그러셔서 이혼 가능성도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가는 방법이 아예 없냐? 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약간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싶어서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급히 주말이라 좀 쉬려고 그러다 급히 영상을 이제 추가로 찍습니다. 근데 우리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서로에게는 이제 학인 공부한 사람, 그래서 학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도를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도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혹은 이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 해서 이제 동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도나 도반이나 학인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이것도 일종의 동양 철학이니까요. 사유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사주 명리학 이 동양역학의 끝은 어차피 이 사주 명리학의 본질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피흉축일학이기 때문에 그 끝은 반드시 개운법과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 사주 기운이 이리 흘러가는 거를 부부 운이 이렇게 각 사주의 운이 흘러가는 걸 안다라면 이거를 어떻게 기운을 개운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사주 명리학을 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실제 손님이 오셨을 때는 거기까지는 제시를 해줘야 이 현업 그 명리술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동영상을 급히 추가로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손혜진 씨 같은 경우에 이 갑오, 요게 이제 홍념살 기운이기도 하죠. 앞에도 이제 홍념살 신유도, 그래서 이제 대단한, 이제 얼굴에 홍조 딱 보면 띄면서 대단한 이제 남자들한테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이제 미인이시죠. 그것도 이제 현대 서구적인 미인이신데, 요 을사대운이 38이 들어오는 이 을사대운 자체도 이게 이제 그 코란살이라 그래요. 그러면 공부한 사람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스스로 반문해야 될 게, 이 과연 여자한테 이 신의 현빈 씨 이 신의 일주도 고란살이지만 이 을사도 고란살이거든요. 그러면 이 손혜진 씨 같은 경우는 고란살 대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특히 고란살은 여자한테 이 강력하게 이 작용을 한다라고들 이제 먼저 공부를 하셨던 이 선배 학인들께서 실제 이제 사주를 풀면서 감명을 해보니까, 이거는 고란살이란 건 남자보다 여자한테 굉장히 강력한 작용을 일으키는 신살이더라 라고들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 고란살 대운에 결혼을 한 이 여자분인 손혜진 씨는 이 고란살 대운에 결혼한 이 고란간지 작용이 실제 이분한테 고란살로 작용을 할지, 그것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라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확인되는 것들이니까, 뭐 어떤 그 어느 분의 사주를 가지고 이 공부하는 거에 어떤 자료로서 테스팅 한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지만, 사주 명리학의 이 본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될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됨이 마땅한 겁니다.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논점이 하나 있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피흉축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디 가서 자기들 사주도 보고 결혼하기 전에 하다못해 주변의 어르신들이 궁합이라도 이분들 넣어보고 그랬겠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면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한 분들이라면 저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기운이 편치는 않겠구나라는 걸 읽어낼 수 있는데 본인들 자체가 본인들 사주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뭐 향후 몇 년간의 운의 흐름 그 다음에 이 부부 사이의 궁합 이런 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운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개인의 사주, 그 다음에 결혼할 경우에 어떤 궁합, 그리고 향후 몇 년간의 운의 흐름 자체의 유불리, 길흉을 미리 어느 정도 알고 본인들 걸 마음새겨 담고 있다라면 설령 아까 요 을사대운 중 을사년에 이 고란살 간지 작용이 일으키는 이호돈 중에 손혜진 씨 같은 경우에 사유축 합을 짜가지고 혹시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연애수지만 강력한 이걸 알고 있으면 더군다나 결혼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인이 마음이 적으로 내가 기운이 그리 작용한다라면 조심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다라면 일단은 그렇게 해서도 본인이 주위에서 피해갈 수 있는 거고요. 설령 남편인 현빈 씨하고 사이가 좀 대면대면해진다 치더라도 결혼하고 실제 생활을 해보니까 뭔가 맞지 않아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요 을사년에는 이 사화 자체가 사중에 경금이 있으니까 이게 남작균이라 하지만 사화 자체가 자식균이기 때문에 임신기운도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스토리를 여러 경로로 짤 수 있지만 이런 걸 몰라버린 상태에서는 본인이 이게 이 현빈 씨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 상태에서 밖에서 일하다가 뭐 어떤 남자의 구애를 받게 돼가지고 이 기운이 작용하면 이런 거는 인간이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홀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 얘가 들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줄을 안다라면 기운의 흐름 작용이 남편은 설령 현빈 씨하고 좀 이렇게 기운 작용 때문에 신혼초하고는 달리 좀 많이 좀 뭔가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불편해지더라도 잠자리를 가져서 거기서 임신기운을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다만 그 애는 이 뱀띠 기운을 가진 애는 이게 현미 씨 기준으로 해서 안방 와이프 자리를 때리고 들어와 버리니까 남편하고 낳고 임신해서 애 낳게 되면 좀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분들이 결혼해서 혹시 혼전 임신 상태라면 이 이민년에 낳게 되는 애는 호랑이띠예요. 그러면 자식인연법상으로 봤을 때는 호랑이띠는 이 두 분을 서로 이어주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혹은 아직 임신 전이라면 이 호랑이띠 올해 넘어가기 전에 이 자식 낳아서 호랑이띠 자식을 갖는다라면 그런 불편한 나중에 혹여 이 기운이 바뀌어 들어와서 불편해지는 기운들을 많이 막아주는 감쇄시켜주는 둘살을 이어주는 기운인 거라 호랑이띠 자식을 가지면 이분들은 일단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이가 안 좋아지려는 그런 기운이 왔을 때 본인들의 선택의 문제죠. 을사년에는 이 선혜진 씨뿐만이 아니고 이 현민 씨도 이게 자식 기운이에요, 을사년이. 근데 이제 자식 기운이 한쪽은 그리 작용하고 현민 씨는 안방을 때려버리는 작용을 하고 이 선혜진 씨는 사유축 합을 묶어주는 작용을 하면서 이게 사오합으로 다시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안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밖에서 이거 엉뚱한 데다 기운 쓰는 차라리 임신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출산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외부 기운은 막아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뱀띠 자식은 두 분한테 이제 그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연년생으로 개면년 내년에 임신 기운은 약합니다마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한 명, 내년에 한 명 이렇게 가져버리면 을사년이 설령 이게 좀 서로한테 안 좋게 들어도 이 애 하나 더 가져가지고 애들 그 육아하느라고 정신없이 이렇게 보내다 보면 이 안 좋은 기운, 애들 키우는 이제 부부, 이 내년에 낳는 자식은 손혜진 씨한테는 그닥인데 현미 씨한테는 또 좋은 기운이에요. 어느 정도는. 안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애들 연년생 켜서 2, 3년 지나다 보면 제일 안 좋은 기운들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당연히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가시면은 뭐 기본 부적서라 그다음에 구대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우리들도 이제 부적은 쓰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자식인여법으로 그렇게 풀고 이제 부적도 하나쯤 더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이 운이 그리 흘러가는 걸 알아서 조심할 건 조심해주고 이러면은 이제 피해가는 거죠.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그런 사주 꼴도 모르고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기운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조심할지도 모르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뭐 사이 안 좋아지면 이제 부부 사이가 냉랭해지면서 이제 밖에서 어쩌다가 이제 그래 버리면 이제 탈나버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 사주 명령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피흉축이라는 게 개운법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하고는 이제 기왕 이제 영상을 추가로 찍기로 했으니까 재작년이 개해년이었어요. 아니죠. 그 4년 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작년이 신축년이니까 그 전에가 경자년, 그 전에가 개년 이렇죠.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 영상 한참 앞에 있는 영상에서 이게 간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해자축 이 3년은 수방국이라 그러잖아요. 겨울이고 계절로 치면 겨울이고 하루로 치면 밤이고 그리고 이제 기운으로 치면 이게 물기운으로 습기운으로 도는 이 방학국이고 이래요. 그러면 이 해자축 구간에서는 뭐 저승사자 죽음의 구간이니 유운의 구간이니 이런 얘기도 해드렸을 거예요. 이 계절로 치면은 겨울이니까 농사 다 이렇게 끝내놓고 농사 잘 지은 분들은 곳간에다가 이 먹거리나 씨앗 이게 다음 농사질 씨앗 쟁여놓고 밤에 이제 다음 농사질 거 국리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철학인 거고 아니면은 이제 이 겨울에 이게 잠자리를 갖게 되면 이제 애를 낳을 생각이면 잠자리가 이제 다른 계절보다는 더 많아지는 계절이니까 애도 이제 갖게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축년에 이렇게 만약 이제 작년이 신축년이었어요. 신축년에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 자축합 부부 육합이라 그러죠. 육합 중에 이 자축합을 치는 바람에 신축년에 연애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자축합은 겨울에 이게 엄청 추운 계절에 추운 땅에서의 연애이기 때문에 이걸 북극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비유를 하자면. 그래 얼마나 이게 인생이 축축하고 외로운 사람들끼리 이 북극에서 만나서 서로 몸을 부벼대고 체온을 나누는 사람이니까 절절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절절해라고도 하고요. 북극에서 그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데는 만약 토굴이나 이런 데 있다면 얼마나 이게 욕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축토를 갖다가 동서남북 할 때 북쪽을 관장하는 토다 그래서 이거를 북고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축합을 하게 되면 신축년에 이제 연에서 일어난다면 이게 이제 자축합 인연들이 많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겨울 사랑이고 북극의 사랑이고 절절한 사랑이고 그 이제 이 인생이 춥고 시린 사람들 아니면은 뭔가 이 절망 끝에 있는 사람들의 이 연애수도 많이 일어나요. 자축합에서는. 그럼 이게 이 쥐잖아요. 이게 쥐구멍이라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쥐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이 북고합을 치다가 이 축토를 갖다 때려버리잖아요. 기운이. 그러면 이 쥐구멍에 들어가 있던 쥐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이 절절한 사랑이라 그러고
이제 비유로 치자면은 이거를 합고 둘이 합해서 자축합을 쳐서 이 축토 속에서 절절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이 축토를 기운이 와서 때려버리면 같이 죽는다. 동사라고 그래. 합고동사. 그래서 이제 옛날에 유명하신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합고동사라는 표현으로도 쓰셨어요. 그런데 사람만큼 이게 그 마음이 변할까요? 이 추운 북극에 만나서 서로밖에 없으니까 서로 체온 부부되면서 절절한 사랑을 나눴다가도요, 올해가 이민년이죠. 이제 범이란, 새범이란 말이에요. 그럼 새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수가 위에, 이게 추운 기운이 이게 새로 시작하는 임목균을 누르고 있는 게 이제 이민간지라 네프 다 얘기해 드렸었어요. 간지 흐름상으로는 요 시작이 쉽지 않다. 이제 전반기가 참 많이 힘들 것이다. 그럼 내년 되면 또 냉해 먹은 이 싹들이 이제 자라는 물상이라 내년도. 그런데 이제 묘목은 또 여기저기 이게 그 갈지자 모양이라 흩어지고 분산하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축년에서 작년에 사랑을 시작했다라면 이 사랑은 다 떠나서 사주를 떠나서 이 간지름상 모양새가 어때 되겠습니까? 둘이 이게 추운 북극의 사랑을 나눠서 절절하게 사랑을 시작해서 새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요 임수를 끼얹고 있으니까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 내년에 또 개묘년 되면 방황하겠다. 그러면 갑진년 되면 요 내가 얘기했지만 이 진토가 이 지진할 때 그 한자를 여기다가 선수변 얹으면 그 지진날 딸 때 진짜도 돼요. 떨칠 진짜. 그래서 이 갑진년에 지진이 난다면 이거는 큰 지진이겠다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요. 이제 이때 완전히 독립적으로 갑진년이 되는데 여기 이 사회에서 깨지거나 갑진년 때 확실히 갈라쳐서 빠이빠이하고 독립해서 갈 길 가거나 아니면 둘이 이 어려운 시기 거쳐가지고 갑진년에는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다시 우뚝 서서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간지 흐름만 그냥 보세요. 그러면 지금 신축년에요. 어찌됐든 작년 신축년에 지금 사랑을 이분들은 이제 아예 이제 결혼을 하셨고 현빈 씨하고 손혜진 씨는 작년 신축년에 스타트 끊어가지고 지금 커플 된 그 유명한 그 인지도가 있는 분들 그 커플들이 이 정도 돼요 지금. 보실까요? 항의조 효민 씨는 이미 2달 만에 깨졌죠. 그 다음에 박군 현영 씨는 이제 사귀고 공개 열애라고 오픈하셨죠. 구준엽 대만 서희원 씨는 또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했다고 오픈하셨죠. 손담비 이기혁 씨도 결혼을 전제로 공개 연애 오픈하셨죠. 그러면 이분들 사주는 몰라도요. 이 지금 간지운의 흐름이 이런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순탄하게 연애가 순탄하게 진행되겠다 안 되겠다? 이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이 간지 흐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 개인들 사주를 떠나서 이 사주를 들여다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죠. 디테일하게. 그럼 이 전체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사주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 들으시라고 그분이 나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아는 분이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왔으니까 이 자축합의 반대는 이 오음합도요. 이거 육합 중에 하나의 부부합이라는 이 연에서 강력하게 일어나죠. 그러면 이 오음합은 이 자축합은 북극의 사랑이라면 이 오음합은요. 남극이 아니고 사막의 사랑이에요. 적도, 사막, 열도의 사랑이에요. 여기도 이게 어마무시하게 땡볕 사막에서 이 더위를 그나마 피할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이 그늘막이 좀 져있는 하다못해 톡이라도 여기도 설설 끓는 토지만요. 그 밖에서 땡볕 맞는 거단 그 열기 그대로 땡볕 쬐는 것보다는 사막에 그 열기 내리 쬐는 것보다는 그나마 이 열기를 머금고 있는 한증만처럼 찜통이지만 여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서늘한 거예요.
그 얼마나 사막에서 서로 힘든 사람끼리 만나서 또 이게 절절한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이 미토를 남쪽의 토라 그래서 이거는 남쪽 창고라 그래요. 남쪽 창고. 그래 남고라 그러는데 여기도 매한가지요. 여기는 이제 동물로 비하자면 마국간이래요. 말이 마국간으로 쏙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이게 기운이 와서 이 미토를 때려버리면 그래가지고 이 미토가 붕괴돼 버리면 마국간이 붕괴되면 말하고 말이 마국간으로 들어가서 서로 오미 합을 치고 있는데 같이 죽음을 맞는다 그래요. 이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겠죠? 신축년에 이렇게 스타트를 끄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냥 내리 2, 3년간 쉽게 기운이 흘러가주겠다, 안 가주겠다? 안 가주겠다. 그러면 사주까지 구체적으로 열었을 때는 이게 이 갑진년에 갑진년 이전에 이 과정에서 이민개묘 이 힘들고 이렇게 이리저리 갈팡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빠이빠이 쳐버리겠다? 아니면 갑진년에 아예 확실하게 너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이 독립해버리겠다? 이제 이 과정에서 어쨌든 갑진년인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결론이. 이분들 관계가.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이분들 박군, 현영 여분들, 그 다음에 구준엽, 서희원 여분들, 이 손담비, 이기옥, 요커프로는 생각이 없고요. 요 두 분 정도는 제가 더 영상을 추가로 찍을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시고서 그러니까 인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유식가짜 간지의 흐름에 이 1년 1년 바뀌어서 들어오는 이 간지의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 사주가 구체적으로 이런 전체 흐름 속에 큰 흐름 속에 있는 이 간지들을 해마다 신축년 작년 만났을 때 올해 이민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 더 디테일해지는 거죠. 이제 이걸 반전이라 그래요. 이 전체의 이 간지 흐름은 이렇게 가지만 본인 사주가 이 기운들의 흐름을 충분히 안 좋게 만약 작용한다라면 이 기운들이 그거를 반전시켜주는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 기운들을 오히려 본인들한테는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우주 대자연의 기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고 이런 우주 대자연 기운의 흐름이 개인 사주에 이게 흉한지 길한지는 구체적으로 사주를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신축년에 이렇게 만나서 어떤 사랑에 이게 확인을 하고 혹은 공식 커플이 되고 사랑을 나누고 연인 사이로 발전한 사람들은요, 요 새끼치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해저축이. 그게 이미 자연의 물상에서도, 자연 흐름의 물상에서도 이 자축합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임신 가능성이 커요. 이미 해자축 구간에서 연애이기 때문에. 연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축년에 이 해자축 구간, 특히 신축년에 이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면 이 이민개묘 갑진 이 흐름을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본인 사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아니면 더 흉해질지 아니면 그 흉함이 삭감될지 흐름의 어떤 큰 흐름을 벗어나 다른 흐름을 탈지는 이 본인들 사주를 열어보면 더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축합을 쳐가지고 이 북극에서 땡 추우면서 이 벌벌 떨면서 이게 추위를 피해서 둘이 체온을 부벼든 이런 사랑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 간지의 흐름은 이 쉽지 않다라는 게 이게 나오잖아요 벌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물론 이거는 저한테 이게 이 영상 현빈 손혜진 이 신혼부부 영상을 보고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제가 좀 평소부터 알고 계신 분한테 대한 답인 영상이기도 합니다만은 동영상이기도 합니다만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부하는데 제가 이 추가로 찍어드린 이 영상까지 참조가 돼서 좋은 공부 자료가 됐으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